2022년 파이널 2차전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리로 끝이 났다. 107대 88로 보스턴의 충격적인 가비지 패배였고 득점도 88점에 그쳐 일라딱한 크리스 폴이 생각나는 경기였다.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공격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1경기에서 오프볼 스크린 플레이가 보스턴의 스위치 수비에 막히는 것을 알았기에 2경기에서는 커리에게 공을 쥐어줘 온볼 플레이를 하게 했고 무엇보다 보스턴의 빅맨을 수비에 참여시키게 만들었다. 보스턴의 빅맨의 스크린 대처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 뒤로 쳐져 돌파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사이에 볼러의 수비수가 스크린을 피해 볼러를 최대한 견제하는 수비 방식이다. 슛을 애초에 쏘지 못하게 공간 자체도 안 주는 스위치 수비와는 달리 공간 자체는 주기 때문에 슛 시도는 허용하지만 최대한 방해해서 노골을 유도하는 수비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골스의 가드들에게 슛을 시도할 공간은 비록 방해를 받을지라도 충분히 파괴적이었기에 골스의 가드들의 스크린을 타고 난 다음 풀업 점퍼는 주요 공격 옵션이었다. 뿐만 아니라 보스턴의 빅맨들과 골스의 가드의 미스매치도 만들어지기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아주 쉽게 보스턴의 수비에 균열을 했다. 저번 영상에서는 그린의 미스매치 상황을 활용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공 반대편에 서있어 공으로부터 테이텀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수비에서 두 가지 변화가 보스턴을 압도했다. 첫 번째 변화는 호포드의 매치업을 그린에서 탐슨으로 바꾼 것이다. 1경기에서 호포드의 3점 슛은 대부분 오픈 찬스였다. 그리고 그 오픈 찬스는 매치업 수비수였던 그린이 골밑으로 헬프 수비를 가느라 생겼던 것이다. 하지만 호포드의 수비수를 탐슨으로 바꿈으로써 1경기에서 3점 슛을 8개 쐈던 호포드를 2경기에서는 단 하나의 3점 슛 시도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수비가 가능했던 이유는 호포드의 3점 슛은 오픈 찬스용, 즉 킥아웃 패스를 받아야 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단순히 탐슨이 호포드에게 붙어있기만 해도 야투율 46.3%의 3점 슛을 원천 차단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탐슨이 호포드를 상대로 버틸 수 있게 이 매치업이 성사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호포드는 탐슨을 상대로 피지컬의 우위를 통해 공격하려 했으나 탐슨도 밀리지 않았을 뿐더러 공이 전달되는 사이에 수비를 바꾸거나 빽빽한 골밑 도움 수비에 호포드의 득점은 불가능했다. 호포드의 매치업을 탐슨으로 바꿈으로 인해 그린이 골밑 수비 헬프를 더 쉽게 갈 수 있게 되었고 호포드의 3점 슛 또한 봉쇄 가능했다. 당연히 드레이먼드 그린이 브라운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매치업을 가능케 만들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자체적인 수비 능력으로 브라운을 철저히 봉쇄한 것도 있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두 번째 수비 변화가 보스턴 핸들러에게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변화는 코너 잠그기다. 1경기에서 골스의 코너 수비 방식은 흔히 사용하는 엑스아웃이었다. 엑스아웃이란 공 반대 지역에서 도움 수비 등으로 인해 2대1 상황이 되었을 때 수비수 한 명이 두 명의 공격수 사이에 위치하다 공이 전달된 것을 수비한 이후 나머지를 채워주는 방식을 말한다. 1경기 보스턴의 3점슛 시도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공 반대편에서 도움 수비를 가 2대1 상황이 발생했을 때 킥아웃이 성공하여 득점 장면이 나왔다. 호포드나 화이트가 45도나 코너에 짱박혀 있기만 해도 많은 3점슛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공 반대쪽이 2대1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골스는 2경기에서 코너를 1선위로 막는 것으로 수비를 변경했다. 보스턴 선수가 돌파를 시도할 때 코너에 있던 수비수가 골밑으로 헬프를 가고 바로 옆에 있던 수비수가 코너를 채워주는 형식의 수비를 가져간다. 이때 1경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1경기에서는 백업해주는 수비수가 패스의 방향을 보고 움직였다면 2경기에서는 패스를 하기 전에 코너로 가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 수비를 택한 이유는 브라운과 테이텀 시야의 한계 때문이다. 테이텀이 13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1경기를 보면 제일2 라인 부근에서는 45도 지역으로 패스를 했으나 페인트 존 안으로 진입하면 대부분의 패스는 코너로 향했다. 보스턴 볼러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골스가 이 경기에서 선택한 코너 차단 수비는 보스턴의 돌파와 킥아웃 모두 차단할 수 있었다. 1경기에서 보스턴의 볼러가 돌파를 시도하자마자 돌파를 견제하기 위한 골스의 앞선 수비수 손질이 역으로 3점슛 찬스로 연결되었지만 2경기에서는 코너를 바로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45도 지역을 지켜 보스턴 특유의 원스텝 킥아웃 슛 찬스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돌파 방해가 덜하게 됐으니 골밑 진입 자체는 쉽게 허용했으나 안 그래도 리머텍의 약점인 테이텀과 가드 포지션인 브라움이 도움 수비 때문에 빽빽한 골밑에서 득점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또 킥아웃을 하려고 해도 코너 지역은 이미 수비수가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있으니 킥아웃 또한 차단된다. 1경기에서 보스턴의 공격 대부분은 수비수가 밖으로 뛰어나오는 상황을 공략하는 것이었으나
이 수비로 인해 골스의 수비수들은 적어도 이동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 수비도 약점이 존재한다. 스마트가 돌파 이후 45도로 빼준 이 장면을 보면 보시다시피 거의 45도 지역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패스 한 번에 오픈 찬스가 날 수 있다. 또 첫 돌파 스텝을 밟을 때 비교적 양쪽의 돌파 견제가 약하기에 하이포스트 지역에서 훨씬 수월하게 1대1 시도도 가능하며 코너의 스크린 패턴을 이용하여 잠깐 코너를 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법하다. 탐슨을 호포드에 붙임으로써 호포드를 죽이고 그린을 살리는 것도 놀랍고 테이텀과 브라운의 시야 각을 공략한 수비도 놀랍지만 개인적으로 보스턴이 대응 못할 수비 전술은 아니라 생각하기에 3차전이 정말 기대된다. 끝!